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전 게임 개발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 그래픽스 오픈GL을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게임 엔진으로 개발하는 시대에 구시대적이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알고 있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이라고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한켠에서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개발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추상적인 제대로라는 느낌 때문에 게임 엔진만 공부하는 건 뭔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겉핥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라이브러리로 공부하는 건 구시대적이고 발전은 미미한 것 같고,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명확한 답은 안 나오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잘못하고 있는 거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일단은 하자라는 생각으로 라이브러리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잡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말씀하신 거랑 팁노바에서도 초기에 있는 다이렉트X 같은 원초적인 기술을 가르쳤다면 나중에는 게임 엔진 쪽으로 다 만들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예전에 들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메일을 보내봅니다. 죄송해요.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길어졌네요.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역추적 공부법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일단 그리고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프레임을 제가 얘기한 거를 이제 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도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고 자동차를 완제품 만들어서 파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테슬라 같은 곳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부품을 현대자동차가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협력업체들이 있고 그런 어떤 원초적인 자재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생산하거나 원재료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고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이런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3차 생산자의 프레임이 있다고 제가 유튜브 초기에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 패러다임에서 그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쓸데없이 막 오픈소스에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개발자들의 현실, 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답 없는 개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옛날 패러다임으로 라이브러리도 직접 만들어 쓰던 가내수공업 시절의 그 90년대 이런 개발 스타일을 지금 막 얘기하는, 그것도 한 30년 전에 그런 스타일을 하는 그 윈도우즈 개발자들, 그때는 진짜 만들어 썼어야 했어. 그때는 오픈소스도 많이 없고 그랬으니까 그게 맞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 그 기술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런 업체라면 게임 원자재를 만들 게 아니고 게임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2차 생산자로서의 이제 게임 엔진 같은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엔진을 공부를 하셔서 재밌는 게임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 엔진 자체를 분석하는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근데 이 원초적인 기술을 가르치던 패러다임이 90년대 게임 개발 그러니까 패러다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있던 패러다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공학번이니까 그 당시면은 지금 벌써 한 16, 7년 전이니까 지금과는 트렌드가 좀 달랐어요. 그 당시에 현직자분들은 이런 엔진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지금 뭐 유니티나 뭐 언리얼 엔진처럼 이렇게 완전 엄청 이렇게 많이 쓰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패러다임 가지신 분들 지금 40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발언권이 존나 세겠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또 후배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그 후배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한테 그렇게 조인트 까이면서 배웠으니까. 근데 그런 습관이 계속 가는 경향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오픈GL 공부하는 것 사실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수요에 맞게 개발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클론 코딩이나, 그러니까 팁노바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면 팁노바 그 팀원들처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거는 똑같아요. 축구할 때 정말 뛰어난 감독과 뛰어난 코치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팀 구단처럼 혼자 공부해서 그 정도 축구 실력을 가진다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사람은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해요. 팀노바 시스템은 애초에 제가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한 적도 없으니까 팀노바 기준이 아니고 독학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만드세요. 제가 맨날 팀노바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가 그 공부법 중 하나가 이제 역추적 공부법이라고 해서 일단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를 분석해 나가는 방식의 공부 방식을 제가 많이 추천을 해요. 독학을 하실 때는 이게 좀 오래 걸리고 정보에 이제 파편화가 되게 심해가지고 이상한 정보도 되게 많긴 해서 독학이 좀 힘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정보는 피해야 된다라고 찝어줄 때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상한 거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보의 어떤 그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피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코치가 없이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는 검색 엄청 많이 하거든요.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검색이라고 할 정도로 자료 검색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의 가내수공업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막 소스 깊게 파는 거에만 보시는 것보다는 정보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항상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뭐 동작교육청 같은 데도 그냥 바로 빵빵 연봉 인증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그 연봉을 받으니까 그냥 실력이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좀 이상해서 실력 좋은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저도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포기하고 애초에 뭐 신경 나세요.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사실 옛날에는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뭐 그냥 우리끼리 소소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운영하거든요. 어쨌든 개발을 먼저 하시고, 개발을 먼저 하신 다음에 다 만들잖아요. 만들 수 있어. 심지어 이거 그냥 막 따라하면은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검색하다 보면 또 만들어져. 개발하셨죠? 일단 이것도 일단 잘하신 겁니다. 개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의 근본을 찾아보세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움직였나.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근데 되게 자연스러워. 유니티는 어떻게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움직임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막 정말 실제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 다니던 학교에는 이거 막 장비 다 있었어요. 그 옷을 입고 실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를 미리 다 따놓은 게 저 내부 엔진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캐릭터를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내가 그냥 게임에서 바로 쓸 수가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이런 거는 뭐 모션 캡처라고 있었어요. 저희 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션 이렇게 여기다가 무슨 에어로빅복 같은 거 저 옛날 개발자에게 얘기해주세요. 90년대 막 2000년대 막 초반 얘기야. 이제 막 여기 에어로빅복 같은 거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장비 막 차가지고 이렇게 막 자세 해가지고 그런 자세 만들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화 찍을 때도 뭐 간혹 하긴 하더라고. 그렇게 아바타 막 영화 찍을 때만 보면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게임에서도 진작에 썼었어요. 3차원 개발할 때. 근데 그런 원리 같은 거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개발이 끝났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의문점이 드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이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이런 카메라를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또는 3차원 엔진의 환경은 어떤 거지? 일단 개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작품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을 찝으세요. 그 다음에 그 찝은 걸 기반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방식, 역추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 방법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이론을 막 보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론을 처음부터 보면 일단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초보자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이쪽은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역추적하면 그래도 그나마 볼만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자주 하고 많이 해야 나중에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팀노바에 이런 현업 개발자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그 개발자분들이 보통 1년차에서 3년차 사이에요. 그런 현업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저랑 큰 차이가 그런 부분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기술을 보는 방향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경험적인 측면이나 좀 코어적인 측면
측면에 좀 공부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해석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어설프게 가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개발은 가능하면 좀 명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역추적 공부법으로 여러 번 내가 궁금한 걸 찝어서 들어가고 찝어서 들어가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좋은 거는 일단 만들면서 공부를 하면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적당히 만든 상태에서 일단은 만들긴 끝났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만든 걸 토대로 추적을 해나가기 때문에 훨씬 머릿속에도 잘 들어옵니다. 이거는 기억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뭐 논문들이나 이런 그 관련 이제 그런 기술들, 기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보시면은 연관성에서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상의 방을 만들고 그 방에다가 어떤 그 내가 외워야 되는 대상을 대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외우는 방식이거든요. 기억의 방이라고. 근데 그런 건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만든 작품에 기술적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에도 잘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제는 내가 만든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거기서 오는 또 이제 그 2차적인 어떤 지식의 습득이란 측면이 또 굉장히 똑똑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딱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독학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시고 팀노바에 많이 조언을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뭐 대충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자, 이게 뭐냐면은 언리얼 엔진 4 문서입니다. 근데 이 문서를 이렇게 다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언리얼에서 뭐뭐 지원하는지가 대략 나와요. 언리얼 엔진 4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GL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공부인 건 맞아요. 보통 이제 이런 엔진들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막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화면의 그래픽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 불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오픈GL 오픈GL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기술인데, 이제 이런 것처럼 어떤 오픈GL이 이제 이 친구와 굉장히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픈GL의 단점을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는 추세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결국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본인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픽스 API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구나. 결국에는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이런 부품들, 사실 이 불칸이라고 하는 거나 어떤 오픈GL 같은 거는 부품 중 하나라는 거죠.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오픈GL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부품 중 하나죠. 그 부품 제조사는 따로 있고 그걸 모아서 엔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이 내부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개발자들이 이 중에서 뭐뭐 이용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1차 생산자 입장에서. 근데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픈GL을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 코치 없이 하면은 위험하다니까요. 저도 그때 제가 그 학생을 바라보고 제가 해본 입장에서 이건 이런 공부하면 이런 부분이 좋은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써. 요즘은 이렇게 안 써. 근데 이걸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추천을 하면서 가르친 거지. 사실은 그거를 어설프게 그 개인이 아무 이런 세계관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흉내내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사실 팀노바에서 하는 방식은 제가 하는 방식이 좀 위험합니다. 어설프게 따라하시면 좀 위험한 방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대신에 제가 안전장치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이게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보다 질이라고 하죠. 저는 학생들을 오래 봐주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딱 필요한 거 적재적소에 딱딱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것만 학생들이 인지하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보통. 근데 아무튼 그런 스타일로 가르치니까 이게 팀노바의 어떤 방식을 어떻게 따라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너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팀노바는 그렇게 상상하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떠드는 수준으로 팀노바를 카피하는 게 쉬웠으면 모든 교육기관이 다 연봉 4,000대 이상으로 보낼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돈도 돈이지만 수준에서 사실 넘사벽이라서요, 저희는.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은 그 구직하는 친구들의 동의를 얻고 진짜 이력서를 보여드리면은 아마 느끼실려나. 그러니까 이력서를 흉내날라 흉내내가 힘들 만큼 작품이 보통 졸업할 때 7, 8개 정말 다양한 작품이 나와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구직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보면서, 제가 조금 혼내긴 한 친구이긴 했지만, 그래도 참 애들이 열심히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요,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그것도 옆에서 코치진들이 일주일에 저희 막 응용 2단계만 해도 2명, 그러니까 저도 봐주고, 파트장도 봐주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보면서 코칭하면서 학생들을 봐주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데도 또 이렇게 서비스 런칭하면 또 막 서버 다운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독학으로 해서 흉내내시려고 하시는 건 조금 무리고, 제가 이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한 번씩, 결국에는 독학은 노가다가 많이 필요해요. 누가 이렇게 찝어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오픈GL 같은 경우 옛날에 다이렉트X랑 막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을 하던 세대라서 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이 역사적인 것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눌러보면서 노가다 하면서 그냥 읽어보는 거죠, 뭐. 안드로이드 오픈GL ES 모바일 렌더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세요. 어렵죠. 어려운 그건 이제 적어주세요. 일단 개발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게 뭐지? 라고 일단 찾아봐야지. 그러면은, 오픈GL이 또 있고, 오픈GL ES가 또 있단 말이야. 이건 또 뭐야? 안 그래요?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전대별로 뭐가 다른지 한번 역추적하면서 보면, 지금 내가 개발을 할 때 사용된 기술은 오픈GL ES일까 아니면 아까 말한 뭐 불칸이란 그런 기술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다 보면 또 궁금증이 또 생긴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게임 개발이랑 리눅스 게임 개발이랑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지? 그런 면에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면 툴체인 같은 거로 또 나와. 이런 게 또 되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데, 툴체인이라는 이런 개념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컴파일러 뭐 그런 모임에서 이 툴체인이라는 개념을 되게 익숙하게 많이 봤던 친구인데, 뭐 그런 개념도 찾아봐도 재밌고, 왜 이거는 네이티브고 그렇지 않은 건 또 뭘까? 그런 면에서 좀 추상적인 개념에도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독학이 좀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만큼 많이 보게 되니까 좋죠. 그리고 컴파일을 했는데 왜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개념이 생겼지?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 또 궁금하지 않아요? 윈도우즈와 리눅스와는 어떻게 게임 개발이 달라야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도 있고, 다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 적어 놓으세요. 윈도우즈 저는 뭐 스티커 앱 같은 거 쓰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메모 같은 거 막 작성해 놓고, 이제 이거 그냥 윈도우즈에 그냥 깔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크로스 컴파일에서 알아보자, 이렇게 한번 적어 두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나는 거 막 적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항상 제 책상에 두고 이제 막 적은 다음에 막 붙여요, 이런데. 그리고 제가 갤럭시 노트를 쓰는 이유도, 이제 어느 날 영감이 있거나 궁금한 점들, 그런 것들, 학생들한테 뭐 얘기해줘야 될 부분들, 그런 거, 또 아니면 제 직업에 관련된 좀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적습니다. 저의 기억력은 안 좋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하시면 돼요. 전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리스트업 해놓고 바탕화면 띄워놓으면 공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현재 크로스 컴파일은 윈도우즈에만 지원되며 맥 사용자는 네이티브 컴파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 컴파일과 네이티브 컴파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지겠지. 그리고 HTML5 게임 개발을 보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게 되게 흥미로운 게, 기술을 알면 흥미로워져요. 뭐야, 이게 몇 개죠? 새로 고침. 기술을 알면 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들다 말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왜 재밌냐면, HTML5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HTML 버전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팀노바 애들은 복합적으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한다고 다른 플랫폼이랑 완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요즘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항상 늘고 있고, 웹브라우저는 웬만하면 다 쓰거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얘네는 왜 또 크롬에서는 64비트만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스펙 보면은 저는 조금 보여요.
재밌잖아. 여기서 보면 아 얘네 지금 크롬 몇 버전부터 얘네가 이걸 될까? 그럼 크롬 64비트는 최소 몇 버전이고 언제 나온 버전부터 이게 되는 걸까? 그리고 메모리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벌써부터 막 질문이 막 샘솟는데? HTML5에서 지원할 수 있는 스펙은 어디까지일까? 그럼 이 또 SDK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럼 얘네는 또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벌써 궁금해지는데? 물론 이제 제가 HTML5 게임 개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이게 되게 심플하게 써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도가 높거든요. 언리얼도 그렇고 유니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좀 비스무리해질 확률이 높은데 그냥 이렇게 만드는 부분 외적으로 그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눌러보다 보면은 또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이런 오디오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게임 개발을 어느 정도 해본 상태에서 이거를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관련 기술이 디지털 신호로 사운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부분 얘네가 어떤 거를 사용을 할까? 예를 들어서 이 사운드에도 뭐 그 오픈 소스로 이제 이런 사운드를 재생해주는 또는 이걸 막 튜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오픈 소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뭘 쓰는 걸까?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 그런 오픈 소스는 어떤 장점이 있을 걸까? 이렇게 보다 보면 오픈소스로 직접 뭐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믹서기를 알기 위해서 맷돌로 먼저 갈아보고 믹서기로 가겠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매우 좋습니다. 사실은 맷돌 같은 걸로 콩을 갈았을 때의 장점과 믹서기로 갈았을 때의 장점은 확실히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가지 시도해보는 건 학생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가 되셨을 때는 빠른 생산성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런 빠른 생산성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코어적인 공부를 역추적 공부법이 좀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저도 안드로이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안드로이드는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나 이제 웹개발 쪽이나 그쪽도 보다 보면은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뭐 또는 이제 다른 언어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노드.js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현업에서 그렇게 많이 쓰던 기술은 아니었는데 초반에 나왔을 때 잠깐 쓰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VS 코드로 이제 뭐 부가 기능 같은 거 스틱코드 플러그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빌드를 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서 새로운 게 또 많이 추가됐네 라고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작업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고 그래서 막 근데 타입스크립트긴 해서 뭐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노드.js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빌드하고 똑같이 관리하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좀 역추적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워낙 모르는 용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지칠 수가 있는데, 역추적이 공부하다 보면 도프팀장 개놈 새끼 저거, 맨날 어렵게만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운 방향성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 딱 해주고 그냥 끝나는 게 오히려 별로일 때가 많아요. 제가 실제로 가르쳐 보면. 이런 것도 되게, 공부 되게 잘 되네. 텍스처 같은 것도 보면은 표면에 적용할 머터리얼에 사용되거나 HUD에 의해 화면 위에 그려진 이미지 에셋을 말합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못 알아듣겠잖아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읽어버릇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초보자를 위해서 풀어서 해석을 해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텍스처를 붙이는, 그러니까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감싸는 이런 텍스처를 붙이는 이런 형태로 왜 개발을 할까, 이런 질문도 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엔진은, 그리고 게임 엔진이 왜 필요할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게임이라는 게 개발 기간이 워낙 노가다 작업이 많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엔진 체계 같은 것도 직접 다 만들어서 게임 개발사가 했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같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 외적인 부분을 게임 개발사가 해주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이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발 생산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이런 큰 틀을 또 보시기도 하셔야 되죠. 그 실제로 굉장히 이제 이 엔진이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서 오픈GL 그 지금 제가 이제 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이때까지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픈GL이라는 거를 왜 써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으시면 그냥 엔진부터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역추적으로 오픈GL까지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불칸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좀 이런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거 어떻게 읽냐? 벌컨이라고 읽나? 뭐 나라마다 다르겠죠.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입장은 아닌 입장에서를 보면 굉장히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을 처리하는데 병렬 처리를 한다. 오픈GL에 비해서 좀 병렬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캐시 부분에 아까 어느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하는데 그런 원리는 어떻게 가는지 뭐 이렇게까지 이런 거를 자주 보시다 보면 그런 거를 나중에 자주 분석할 수 있죠. 왜냐면 걔네 사이트 가도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내가 보여줄게. 얘네네. 크로노스 그룹인데 얘네가 오픈젤도 얘네가 하는데 같은 데서 나온 거보다 얘네도 대놓고 얘기해요. 벌컨 이즈 막 이러면서 막 설명하잖아. 우리는 어떻습니다 하면서 보면은 찾아보자. 자신들의 특징이 나온 곳이 없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벌커는 PC 및 콘솔에서 휴대폰 및 인베디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치에 사용되는 최신 GPU에 대한 고효율 교차 플랫폼 액세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그래픽 컴퓨팅 API입니다. 벌컨 1.2는 현재 버전이며 아래에서 엔진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벌컨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부분 써 있어요. 새로운 하드웨어 기능에 대한 상당한 요청, 개발자 요청 액세스,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향상된 API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교를 오픈GL이랑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전 세대에서 많이 쓰던 것들과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로 점점 이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씩 그냥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일단 개발을 하기 전에 이런 거 보면 뭔 소리인지 더 모르겠으니까 일단 개발을 어느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훨씬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는 빡대가리인가 왜 이런 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고 지금 딱 봐도 막 되게 세련되게 막 보시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좀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약간 이런 용어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보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런 거 되게 재밌다. 이 기술의 연결성이라는 거는 그냥 딱 봐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좋긴 한데 어려워. 뭐 어쩌겠어. 이 방법이 좋은 거야. 아무튼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게임 개발자 되셔서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을 좀먹는다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을 이제 좀먹는다기보다는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런 외국산 게임 사이에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게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